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태인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 실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며칠 전 하나의 기사를 보고 난 후 금융 문맹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조금이나마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금융 문맹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보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기사 하나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기사 제목이 약간의 어그로성이 있긴 하지만 그냥 흔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한 광고성 기사였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신 만큼 그냥 광고 기사구나 하고 넘기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이 기사의 댓글들을 보고 난 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ETF 광고성 기사에는 댓글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 기사는 어그로성 제목이 잘 먹혀서인지 기사가 메인에 걸리면서 댓글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놀랐던 댓글 몇 가지를 언급해 보자면, 이 기사를 모르는 서민들을 꼬드기는 광고성 기사로 사기다. 원금 보장도 안 되는 걸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월배당 90만원을 받기 위해 원금 1억을 날릴 수도 있다. 이 기사는 고속감이다. 금감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등등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대댓글을 통해 금융 문맹을 지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하면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이 최고로 각광받는 투자처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종목 선정 기준이나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본다면 이 ETF가 망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금융사별 5천만 원이 최대이고, 예금 인출에 1분도 안 걸리는 요즘 같은 시대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은행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매 2년마다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걸 진행합니다. 작년인 2022년 기준으로 조사된 금융 이해력 결과가 올해 3월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6.5점입니다. 이게 어떠한 걸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이해력 조사는 금융 지식, 금융 행위, 금융 태도 총 3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중 첫 번째 금융 지식 부문을 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 점수는 75.5점으로 금융 이해력 총점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에 대한 개념은 93.8점으로 매우 이해도가 높은 반면, 복리 계산에 대한 이해도는 41.4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은 복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령대별 금융 지식 점수를 보면 고령층은 제외하더라도 20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더 어려서부터 투자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앞서 언급한 기사의 댓글과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 행위 부분을 보면 적극적인 저축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장기 재무 목표 설정이 매우 낮은 점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목적 없는 저축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적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보상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 행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전문가의 정보보다는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묻지마 투자, 투기성 투자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원금 손실 등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 현재 우리나라의 원금 보장이 최우선되는 금융 문화가 정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금융 태도 부문을 보면 아주 조금이나마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태도가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금융 태도 부문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는 소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연령대가 가장 낮은 20대가 금융 지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그보다 어린 10대들의 경우 더 심각한 금융 문맹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청소년 금융 이해력 조사를 확인해보면 2023년 기준 46.8점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오히려 점수가 더 낮아졌습니다. 예금 적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SNS에서 소액 초고금리, 단기 대출 등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어 사기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금융 선진국답게 고등교육에 금융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금융 공교육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초등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가 정규 수업으로 금융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곤 하지만 이마저도 15명 이상이 선택해야만 과목이 개설되는 선택 과목이라 폐강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맹률이 낮은 국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융 분야에서는 예외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S&P에서 2018년 조사한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142개국 가운데 77위로 금융 문맹률은 67%에 이르며 이는 알제리와 자메이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육열도 높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기도 한 우리나라의 금융 이해도가 빈약한 까닭은 금융 교육의 부재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어 가면서 많은 금융 관련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는 금융 문맹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에서는 1사1교 금융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금융사 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금융사 직원들의 담당 학교 학생들 체험교육, 방문교육, 동아리 지원 등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강생이 281만 명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의 53%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 문맹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준 의장을 5번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 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조금씩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부모들이 자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어려서부터 같이 주식 투자를 배워가면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이므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